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부터 몇 년간 있었던 저와 시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요즘 세대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니 스마트폰이니 하는 기기들이 집집마다 있고 사람들 각자 한 대씩 있다지만 80년대 중반 출생인 저의 세대에선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생소한 물건이었어요. 집집마다 있던 시대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은 특별한 유년기를 보냈던 셈이에요. 국민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집에 컴퓨터 2대가 있었고 덕분에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가깝게 자랐거든요. 맞춤법 배우고 구구단 외우듯 말이죠.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친정아버지가 컴퓨터 공학 박사셨던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 친정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어요. 친정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되었고요.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IT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장이 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설명하자면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것들요. 그 외에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그게 바로 저의 직업이자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막 결혼한 30 초반일 적부터 저는 이미 장래를 크게 촉망받던 프로그래머였어요. 해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공모전에서 수차례 순위권에 들었을 만큼 능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탄탄대로인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유한 프로그래밍 기술력만큼은 해외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분명 발군이었지만 기술자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벤처기업의 사장으로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영구직과 영업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는 영업직보다는 영구직에 가까운 스타일이었고 그런 제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일발이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었던 남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의 실력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며 우직하게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저희 실력이 보잘것없더라도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응원했을 거예요. 이 남자 무척이나 가정적이면서 대놓고 사랑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같은 핏줄이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영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례하고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도 PC방에서 밤새다 오는 길이니? 네? 하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다. 한 남자의 집사람 되는 여자가 허구한 날 PC방에서 밤새 게임질이나 해대면 설거지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널어놓는다던? 집안일은 남편이랑 서로 일정 나눠서 반반 공평하게 하고 있어요. 정 어려우면 가사도우미 여사님들 모셔올 수도 있고요. 며느리 그 정도 능력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걱정이 어떻게 안 돼? 하나 있는 며느리가 게임에 빠져 사는데. 제발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매번 그렇게 사람 서운하게 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페인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라고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쓰이는 프로그램 만드는 직업. 똥이나 변이나 그게 그거지 뭘. PC방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서는 밤새 담배 연기에 쩔어 지낸다는 거 누가 모를까봐? PC방 아니고요. 직장이에요. 사업 자금 만들어서 만든 회사 사무실이라고요.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일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게임 중독 페인이 돈이 어디서 났다고 직원들 월급을 준다디? 너도 혹시 게임 아이템인지 뭔지를 현금으로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라던? 죄송한데요 어머님. 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더 입씨름할 기운도 없어요. 프로그램 제작 일정도 너무 빠듯하고 납품처도 알아봐야 하고 이만 가볼게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시모는 저의 직업인 프로그래머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으면서 그저 담배 연기에 쩔어 지내는 PC방 페인 취급에 구박해대기가 일쑤였죠. 오직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한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요. 그 와중에 또 웃긴 건요. 제가 건강 신경 쓰는 여자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제작에 힘쓰려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당연히 담배는커녕 술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런 저에게 담배 연기에 쩔어 지내는 페인 취급이라뇨. 심지어 제가 술, 담배는 철저히 멀리한다는 걸 누구보다 뻔히 알고 있는 시모가? 그 말인즉 결국 괜히 억지로 트집이나 잡아댄다는 거죠 뭐. 프로그래머라는 저의 직업이 고결한 시모마마 보시기에 못마땅한 직업이라서요. 그렇다고 저와 남편이 시모의 말이나 행동에 매번 잠자코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아랫사람인 아들 며느리라지만 아들 며느리도 사람인데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모가 저의 직업을 두고 억지 트집을 잡아댈 때마다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고급 인력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인지를 어필했고, 남편은 남들은 억대 연봉을 쥐어주고도 못 데려가서 안달인 잘난 며느리를 두고 유독 엄마 혼자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럼에도 제 직업을 향한 시모의 편견과 멸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구박만 더 심해질 뿐이었고, 급기야는 또 PC방에서 밤새 회사예요, 회사. PC방 아니고 회사. 저는 지금요, 어머님,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방금 퇴근한 길이라고요. 밤새 담배 연기에 쩌들었, 노 알콜, 노 스모크. 영어로 하면 알아들으시나요? 술, 담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대체. 이게 하다하다 목소리까지 높이네 아주. 제가 오죽 스트레스였으면 이럴까요. 편견을 아무리 잡아드리려고 해도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아이씨고 말대꾸하는 뽐새가요. 하여튼 간에 요즘 젊은 놈들의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위아래도 몰라보고 보고 배운 데도 없이 말이야. 어머님, 너 맨날 뭘 그렇게 잘났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이 뻣뻣해? 까놓고다가 여자가 다른 남장네 페인들이랑 섞여서 밤새 컴퓨터 키보드나 두드리는 일이 어디 정상이라디? 여기서 여자가 왜 나와요? 그 프로그래머 식갱인지 게임 페인인지가 구분도 안 되거니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그럼요. 그럼 여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이 대체 뭔데요? 자고로 말이다.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이란 말이야. 여자답게 조신하고 얌전하니 교수 아니면 교사, 그것도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한식 연구원이라던가 뭐니 해도 집에 들어앉아 살림이나 거두는 가정주부를 최고로 쳐주긴 하지만 왜요? 얘기 나온 김에 붓글씨도 쓰고 매낭국죽도 치고 그러죠 뭐. 집안에 틀어박혀서 조신하게. 붓글씨랑 매낭국죽은 남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취미야. 여자라면은 응당 여자답게 네 시누이가 잘하는 꽃꽂이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하는 법이고 알아들어? 이쯤 되니 내가 지금 듣고 앉아있는 것이 말인가 막걸리인가 싶더라고요. 암튼 상황이 이러니 시모를 마주하는 모든 순간 저희 부부의 참을성이 한계를 향해 치닫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무리 시모가 다른 시모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는 해도 고지식도 정도껏 고지식 해야지. 이 정도면 고지식을 넘어 무식할 지경이잖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수시로 인내의 한계를 맞닥뜨리거나 말거나 시모의 만행은 갈수록 심해졌죠. 급기야는 저희 회사에 아주 출근 도장을 찍어대듯 들락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가 컴퓨터를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당연히 싫어했죠. 싫어하는 공간에 직접 행차할 만큼의 목표와 욕심이 있으니까 싫은 거 꾹 참아가며 들락거렸던 거고요.
그 목표와 욕심이란 바로 PC방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깨끗하구나. 호레비 냄새랑 담배 냄새에 쩔어있지도 않고. 회사니까요. 일해서 돈 버는 회사. 당연히 깨끗해야 하는 거죠. 깨끗해야 업무 능률도 오르고요. 사장인 척 행세하기는 꼴랑 프로그래머 식갱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어머님, 솔직히 프로그래머 식갱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키보드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나 쳐다보고 앉아있는다던? 그렇게 돈 같지도 않은 몇 푼이나 벌어오면 누가 고마워는 한다디? 한심하겠으리? 말씀 가려하세요. 여기 프로그래밍 회사예요. 지금 그 말 직원들 귀에도 다 들릴 거라고요. 기왕 들은 김에 이 말까지 전부 들으라지. 직업 같지도 않는 직업일랑 당장 때려치우고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도 이참에 같이 접어버리고 사업 접은 돈으로다가 네 신우한테 꽃꽂이 학원이나 하나 차려주려무나. 그쪽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값어치 있는 일 아니겠어? 그건 또 무슨 말이래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살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 정리한 돈으로 신우이 꽃꽂이 학원을 차려주자뇨. 아니, 어머님이 언제 제 사업에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업 자금은 안 보탰어도 내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내미 너한테 장가 보냈잖니. 신우이 학원 차려주라고 말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와, 그럼 어머님, 혹시 지금까지 아들 장가 보낸 유세 떨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아니, 그렇게 제가 이래저래 싹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결혼은 어떻게 허락했는데요? 잘못 알았어. 뭘요? 너 그 친정아버지란 양반이 무슨 박사였다길래 난 의사선생님 같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지. 쓰잘데기 없는 컴퓨터공학 박사인 줄은 몰랐어요. 아주 까맣게.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더라면 당연히 결혼 안 시켰지. 제 친정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요. 일찍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랑은 얼굴도 못 본 친정아빠가 대체 뭐가 그렇게 밉다고요. 딸한테 몹쓸 일이나 가르친 몹쓸 양반이니까. PC방 페인 꼬라지 딸한테 물려준 사람이 바로 사돈이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사돈이 일찍이 저승길 간 거였니? 컴퓨터 전자파 맞아감에 줄담배까지 피워대서?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더 험한 소리 듣기 싫으면 이쯤 해서 사업이고 프로그래머 식갱이고 싹 정리해. 정리한 돈으로 네 신우이 꽃꽂이 학원이나 차려놓거라. 그리고 나서 정생계가 걱정이거들랑 신우이 꽃꽂이 학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CM이 젊을 적처럼 재봉틀 공장이나 다니면 돼. 그게 사회문화적으로도 올바르다고 인정받아왔던 여성의 삶이니까. 시모가 쏟아낸 말은 인격 모독이었어요.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들었다고 해도 속이 열댓 번도 더 뒤집어지고도 남을 만큼 심각한 폭언들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장소까지 너무 안 좋았어요. 시모가 프로그래머를 대놓고 무시해대는 언사를 날리던 곳은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이었잖아요. 당연히 시모에게 극대노했죠. 저는 그런 동료들이 시모에게 몰매를 내놓기 직전에 시모를 사무실 밖으로 간신히 빼냈어요. 그래 놓고는 목숨줄 부지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겁도 없이 프로그래머들이 가득 들어찬 사무실에서 함부로 그런 망발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할 말 안 할 말 장소는 가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너 지금 CM이 살렸다고 유세 떠는 거니? 목숨줄 구해내었으니 며느리 앞에 머리라도 숙이고 설설 기어가면서 살라 이거야? 컴퓨터 페인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겁도 없이? 그때 저희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던 남편이 저와 시모에게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은 시모의 만행에 분노한 동료들을 간신히 다독이고 뒤따라 나오는 길이었고 당연히 남편 또한 시모의 막말 전부를 보고 들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차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내가 뭐 얼마나 못할 일을 했다고? 못할 일이지. 사람이라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이지. 무슨 말? 프로그래머 식갱이랑 PC방 페인이랑 똑같다는 말?
누가 뭐래도 그건 사실 아니니? 그건 그냥 엄마 혼자만의 편견일 뿐인 거지. 프로그래머랑 PC방 페인이 어떻게 같냐고요. 누누이 말했지만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고급 인력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인데.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욕보였다는 거야.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와이프가 세상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를 욕한 거라고요. 알았으면 이제 꼴사나운 모습 그만 보이고 사과해요, 제발. 잘못은 누가? 난 맞는 말만 따박따박 했어. 근데 사과를 왜? 그것도 PC방 페인 집안 종자한테 내가 왜? 좋아요. 그러면 정 사과가 하기 싫으면 그럼 그냥 나랑 와이프가 그만할게요. 엄마,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계집 따위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엄마를 등지겠다는 소리를 함부로 입에 담아. 세상 편견과 고집으로 살아봤자 엄마한테 남는 게 뭔데요? 대체 뭐가 남냐고요? 지금 이런 행동 결국에는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꼴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나랑 와이프가 엄마를 등지고 떠나는 것처럼? 그때 남편이 시모에게 던졌던 말은 의절의 말이었어요. 의절을 말한 남편은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며 권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시모를 외면하며 돌아섰어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타입이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의절하게 되었고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시모의 코를 꺾어 놓으리라 다짐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했어요. 부단한 노력 끝에 첫 해외 계약을 따낼 수 있었고 이후로는 줄줄이 프로그램 납품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모와의 악연이 아주 짧게나마 다시 이어졌었어요. 그때 시모는 대학교 내 자판기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판기 사장이 아니라 자판기에 물건 채워놓고 청소하는 일용직이요. 말하자면 청소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거였어요. 지난 몇 년 사이 시모는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시누이에게 꽃꽂이 학원을 차려주었는데 시누이의 꽃꽂이 학원이 쫄딱 망해버린 탓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자판기를 청소하고 있던 시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은 저와 만났죠.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판기 근처를 지나가던 저를 시모가 먼저 발견했던 거죠. 시모는 대뜸 청소하던 빗자루를 들고는 저에게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휘두르더라고요. 와, 깜짝이야. 대학교 자판기 청소하면서 지낸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 줄도 몰랐고 우리 학교인 줄은 더더욱 꿈에도 몰랐네요. 시끄럽고 너 나한테 혼 좀 나야겠다. 뭐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단 진정하시고 이게 무슨 추태냐고요. 저한테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체면은 옌벼? 시애미가 정신 나간 며느리 혼이라도 내서 사람 만들겠다는데 어디 누가 감히 뭐라고 한다던. 정신 나간 며느리라뇨. 학생들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하네요. 말씀이 심하긴 이거사. 너 이러려고 시댁과 등을 졌다더냐? 나이 30 중반이 넘어가도록 꼴랑 먹고 놀며 대학생 놈들이랑 PC방이나 마음껏 몰려다니려고? 또 그딴만이라 늘어놓는 시모가 가슴 한편으로는 불쌍하더라고요. 자식 부부에게 의절까지 당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건 시모라는 사람은 애초에 구제불능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고지식과 몰상식도 시모 정도면 일종의 불치병인 셈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망발에 굳이 대꾸하려 들지 않았어요. 대꾸해봤자 시모의 편견을 고치기는커녕 지루한 말씨름만 줄줄이 이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말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어디 바람이 부나 하는 태도로 돌아설 뿐이었죠. 제가 돌아서던 그때 혼자 바락바락 악을 질러대다가 혼자 격분해버린 시모가 저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려고 했어요. 저를 향해 휘둘러지는 빗자루에 크게 놀란 대학생들이 시모를 뜯어말리며 외쳤어요. 할머니 누군데 우리 교수님한테 왜 이러세요?
뭐? 할머니라고 했는데요. 그거 말고 다음에 했던 말. 우리 교수님이요. 대학생 하나가 우리 교수님이요 하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그제서야 모든 사태를 파악한 시모가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린 채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시모에게 명함 한 장을 쿨하게 건네며 쐐기를 박았죠. 컴퓨터 공학과 교수 신지혜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학생들 앞에서 추태는 삼가달라고. 지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로그래머로서 크게 인정받은 저는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도 큰 재산도 이루었고 컴퓨터 공학 박사였던 친정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꿈까지 전부를 이루어낸 셈이었습니다. 시모와 의절하며 다졌던 프로그래머로서 반드시 성공해서 언젠가는 시모의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다짐 또한 이루어낸 셈이었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암튼 그날 저는 너무 놀라 어버버거리는 시모에게 고마워요. 당신한테서 받았던 멸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철치부심할 일도 없었을 거고 만약 그랬더라면 몇십억 대의 사업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랬다면 내가 지금처럼 교수가 될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맞다. 한국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었죠 아마. 그래놓고는 후회에 빠져 차마 대꾸도 못하는 시모 앞에서 보란듯이 자리를 떴어요. 시모의 자판기 청소도구 리어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쩍번쩍 윤이 나는 벤츠를 타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가치관도 갈수록 복잡해지죠. 시모의 세상의 컴퓨터는 PC방 폐인들의 오락기에 불과했지만 저의 세상에서의 컴퓨터란 높은 생산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직업이자 산업이었던 것처럼요. 물론 모든 변화에 맞추어 살 수는 없어요. 모두 맞추어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새로 변한 세상과 가치관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꼴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시모처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너와 나의 차이를 상호 존중해 가면서 두루두루 원만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 아닐까요? 근래에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고부 갈등들의 많은 경우에서 서로의 편견과 아집이 주요 원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인생 선배님들 앞에 30대 한참 어린 인생 새내기가 감히 한 말씀 올려보았습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